그래서 소위 보통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죠. 그 휘발성의 성질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최근에 AMD에서 아게사 1.2.8.0 버전 이후 버전의 리플래시 모드에 대한 옵션을 변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에이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적용된 바이오스 스샷이 있어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에이수스 메인보드를 직접 쓰진 않기 때문에 스크린샷으로 가져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뱅크 리프레시 모드라 그래가지고 옵션을 보면은 노멀 모드가 있고 파인 그래놀레 리프레시 모드가 있고 그 다음 믹스드 모드가 있어요. 이 업데이트 관련돼서 제가 최근에 뭐 유튜버님의 스트리밍 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거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 유튜버님이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 유튜버님이 이걸 설명하실 수 없으면 아마 국내 유튜버 중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에이수스 포럼에 있는 이 해당 게시글에 나와 있는 요거처럼 원본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TRF 1번을 TRF 2번이랑 같게 세팅을 하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할 때 요렇게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내부적인 복잡한 설명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 그렇지만 오늘은 그 설명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여러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AMD 바이오스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이 리플래시 방식을 인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인텔 방식 그냥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리플래시 방식은요, 원래는 DDR5에서 인텔 방식은 TRF 2번하고 TRF PB라는 걸 쓰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AMD에서는 TRF 1번을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TRF 2번이나 TRF 여기선 SB라고 하는 요 타이밍들을 세팅을 했을 때 최소값을 넣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동작을 하고 성능에 아무 영향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TRF 2번이나 SB, 뭐 SB나 PB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 타이밍에 어떤 특정 값을 인가를 했을 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인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에서도 TRF 2번하고 PB만 사용하고 TRF 1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AMD 바이오스 업데이트에서 변경된 거는 AMD에서도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조금 해석해드리자면 노멀 모드라는 거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멀 모드입니다. 이게 노멀 모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파인 그래널리티 리플래시 모드는 요걸 쓰겠다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믹스드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게 요거를 쓰겠다는 겁니다. 인텔처럼.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이거예요. 세임 뱅크 또는 퍼뱅크라고 해서 뱅크별로 리플래시를 하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RFAB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올뱅크입니다. 그래서 RF2나 RF1 둘 다 올뱅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올뱅크인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던 간에 일단 이미 제가 뭐 메모리 오버클럭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 AMD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 RF2번이나 RFSB도 항상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영상에 따라서 RF1번만 넣으면 된다, 2번이나 SB는 뭐 최소값 50 넣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영상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RF1번, 2번을 대충 뭐 160 나노세컨드로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RFSB를 130 나노세컨드로 한 30 나노세컨드 차이로 가져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요 값이랑 요 값을 같은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인텔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론을 설명드릴 건데,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개가 사실 조금 차이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실제로 차이가 나지 않게 동작을 하니까 같은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이론적으로 좀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메모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메모리에는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요 길다란 메모리 스틱이 있으면은 이게
이게 메모리라고 하면은 요 하나가 메모리 칩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 칩 안에는 뱅크 그룹이라는 게 8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모리 칩 안에 이렇게 뱅크 그룹이 8개가 있고, 이 하나의 뱅크 그룹 안에는 뱅크라는 게 4개씩 있어요. 그래서 뱅크 그룹 안에는 뱅크가 이렇게 4개씩.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올 뱅크 리플래시는 뱅크 그룹마다 뱅크가 4개씩 있으면은 요 칩 하나에 총 32개의 뱅크가 들어가 있겠죠. 게다가 뭐 메모리에 따라서 칩의 개수도 여러 개 달려 있을 거고, 어쨌든 요런 메모리 칩에 있는 모든 뱅크에 대한 리플래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B 또는 PB라고 하는 세임 뱅크 또는 퍼 뱅크라는 이 방식은 뱅크마다 리플래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뱅크를 모두 한꺼번에 리플래시하는 게 아니라 뱅크마다 각각 리플래시를 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뱅크를 한꺼번에 리플래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리플래시를 하는 도중에는 이 메모리에 대한 접근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병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한 병목이긴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 단위 자체가 나노세컨드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단위로 동작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RFC1에 대한 좀 더 나은 해결 방식이 RFC2고, 그거보다 좀 더 나은 해결 방식이 요거라고 보면 돼요. 이 믹스 방식에서는 사실 인텔에서도 쓰고 있는 방식이긴 한데 RFC2보다는 RFC SB 또는 RFC PB가 주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뱅크별로 리플래시 하는 거. 이건 DDR5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인텔에서도 보통은 뱅크마다 리플래시를 하는 게 주축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올뱅크 리플래시가 한 번씩 동작하는데, 올뱅크 리플래시도 이 파인 그라널리티 모드를 사용해서 리플래시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뱅크를 모두 락을 걸어버리고 리플래시가 끝나면은 락을 풀어가지고 데이터 접근을 허용 가능하게 하는 거랑, 뱅크 하나만 락을 걸고 나머지 뱅크는 쓸 수 있게 하는 거랑 뭐가 더 나을지는 지금 딱 듣기만 해도 감이 오시죠? 리플래시하는 뱅크만 잠그고 나머지 뱅크는 접근할 수 있게 하면서 데이터를 거기서 충분히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안 쓰는 뱅크는 또 리플래시 주기가 됐을 때 리플래시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요 지금 믹스드 모드 또는 인텔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기까진 괜찮다 치고, 그러면은 요 FGR이라는 방식인데, 이 FGR이라는 RFC2라는 요 방식은 요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리플래시 하니까 뭐 말로는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 FGR 방식도 올뱅크 리플래시를 하는 건데 이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은 한 번에 리플래시에서 처리하는 로우의 개수 차이인데, 이 RFC2가 통상적으로 TRFC1의 절반 정도의 개수로 리플래시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우를 절반만 처리를 한다는 건 RFC1번보다 절반의 속도로 리플래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리플래시 동작을 할 때 리플래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다른 동작들에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딱 절반은 아닌데, 어쨌든 RFC1번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RFC2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우 개수가 더 적어서 보통 절반으로 가져가고요. 이 로우 개수가 절반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면은 디테일한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의 뱅크 안에는 비트라인이라고 하는 거랑 워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교차된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 교차 지점 안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셀 캐패시터들이 있고요. 뭐 이런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캐패시터에는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져 있고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을 줘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워진 전압은 상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게 되고, 결국 소실되면은 원래 1이어야 되는 데이터가 0으로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데이터 무결성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소위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램이라는 장치는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죠. 그 휘발성의 성질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이걸 주기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은 이게 점점 소실돼서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끈 상태에서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점진적으로 소실돼서 날아가고, 다시 컴퓨터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요거를 지속적으로 채우는 과정, 요걸 계속 이렇게 가득 채우는 과정을 리플래시라고 합니다. 그 리플래시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래시를 할 때는 이 비트라인 로우를 액티베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비트라인 쪽에도 상시적으로 절반 정도 되어 있는 값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액티베이트 할 때는 이 캐패시터에 있는 내용물을 이쪽으로 복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 정도로 차게 되겠죠. 이게 절반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 절반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 값은 그 메모리 뱅크마다 센스 앰플리파이어라는 걸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얘를 가지고서 증폭을 시켜요. 그래서 이 절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값이 있으면은 그 수치는 증폭을 시키면은 이렇게 가득 차서 1이라는 수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절반 이하인 경우는 이렇게 다 빼버려요. 그래서 이걸 0이라는 수치로 보고요. 그래서 요게 1이 되고 요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이게 이렇게 센스 앰플리파이어에 의해서 0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0이라고 인식을 하고 가득 차 있는 값이면은 1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0과 1을 구분해서 갖고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리프레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증폭된 값을 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셀 쪽으로 다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폭된 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칸을 채워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센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증폭된 값이 다시 캐패시터로 넘어와서 보관이 되게 되면서 이게 소실되었던 데이터를 다시 가득 채우게 되죠. 이게 완전 소실되는 순간 결국 비트라인에서도 0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가 1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1인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 채워주는 과정을 리플래시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비트라인이 센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이렇게 증폭시켰을 때 이렇게 비어져 가지고 0이라고 인식되면은 이거를 캐패시터에 리스토어 했을 때 여기도 전부 비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캐패시터가 0이라고 인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캐패시터는 리플래시 과정을 거치면은 1인 경우에 가득 차게 되고 0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어지게 되죠. 이 과정을 로우 단위로 액티베이션해서 증폭시키고 리스토어하고, 그리고 나서 리스토어가 끝나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비트라인을 다시 절반을 채워주는 과정. 그래서 비트라인은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항상 절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라인의 이런 절반의 값을 채워주는 과정을 프리차지라고 해요. 메모리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프리차지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이 동작입니다. 그래서 TRP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이 프리차지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액티베이션하고 센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증폭시킨 다음에 증폭시킨 값을 리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프리차지까지 하는 거. 이걸 한 사이클로 해서 이 로우에 대한 캐패시터 값들을 계속 이렇게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을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TRFC 1번하고 TRFC 2번의 이 FGR 모드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리플래시 되는 로우 개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래시 명령이 들어오면은 이 뱅크에 대한 리플래시를 수행하게 되는데, 리플래시를 할 때 이 뱅크 내부에는 여러 가지 로우가 있어요. 그 로우를 일시적으로 리플래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우에 해당하는 비트라인 자체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액티베이션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이 뱅크 내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센스 앰플리파이어에서 하나의 로우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래시 작업을 들어갈 때 이 센스 앰플리파이어가 전압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다시 셀에 리스토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로우가 하나씩밖에 없다. 그래서 리플래시 작업마다 이 뱅크가 로우 단위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TRFC1의 경우에는 한 번에 리플래시 할 때 몇 개의 로우를 리플래시 하냐면은 제덱 표준상의 모든 로우는 64ms 내에 한 번씩은 리플래시가 돼야 됩니다. 일반 상온의 경우. 그래서 64ms 내에 모든 로우를 리플래시를 해야 되는데, 근데 DDR5에서는 이 64ms 동안 대략적으로 표준상 8K번의 리플래시 명령이 돌아갑니다. 8K1192번. 그래서 이 64ms를 8192번으로 나누면은 그러면 리플래시 주기가 나오거든요. 리플래시 주기가 이거 계산해보면 7.8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TREFI 타이밍이 리플래시 주기인데 이 리플래시 주기가 7.8 마이크로세컨드이라고 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렇게 산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덱 표준상 모든 로우는 64ms 내에 8192번의 리플래시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8192번 내에 모든 로우를 리플래시 해야 되죠. 모든 로우는 DDR5
DDR5 16기가 기준으로 13만 107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3만 1072개라는 로우를 TRFC라는 이 리플래시 시간 안에 모든 로우를 리플래시 하게 되면 이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TRFC라는 리플래시 타임에 모든 로우를 리플래시 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거를 8192번 내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은 정확히 16개로 이렇게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리플래시 할 때 뱅크 내에 있는 로우는 16개 단위로 리플래시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올뱅크 리플래시의 경우고 AMD에서는 이걸 노멀 모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GR이라는 거는 이 로우의 개수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8개 단위로 리플래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64ms 내에 13만 1072개의 로우를 모두 리플래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만 1072개를 8개 단위로 리플래시를 하면 16384번의 리플래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16384번의 리플래시를 64ms 내에 끝내야 됩니다. 리플래시 횟수가 동일한 64ms 내에 지금 2배로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이 64ms 내에 16384번을 하려면 3.9 마이크로 세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3.9 마이크로 세컨드라는 거는 결국 이 TREFI 주기, 리플래시 주기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FGR 모드라는 거는 이 리플래시 주기를 절반으로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개수를 절반만 리플래시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TRFC 1번보다 절반의 속도로 리프레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TREFI도 절반 값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순정 상태에서 TRFC 1번하고 TRFC 2번의 숫자를 보면은 TRFC 2번보다 TRFC 1번이 엄청나게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근데 FGR 모드에서 이 리플래시를 행하는 속도에 해당하는 TRFC 속도가 일반 모드 대비해서 정확히 절반의 속도로 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리프레시 동작을 할 때는 로우의 리플래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리플래시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오버헤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리플래시를 수행할 때 뱅크를 잠그고 거기에 대해서 센스 앰플리파이어를 준비시키고 액티베이션 들어가는 그런 어느 정도 제반적인 이런 행위들, 로우를 절반만 수행하지만 어쨌든 16개 로우를 리플래시를 할 때랑 8개 로우를 리플래시 할 때 동일하게 수행돼야 되는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버헤드라고 봅니다. 그 오버헤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로우 리플래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TRFC 1번이 요 속도라고 하면은 TRFC 2번은 여기서 이렇게 나누기 2로 들어가고 오버헤드는 이거를 상수로 보죠. 상수 C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수 C 값은 동일한 값으로 들어가고 리플래시 시간만 절반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TRFC 1번은 TRFC 2에 곱하기 2보다는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TRFC 2번 FGR 모드로 리플래시를 2번 수행하는 거와 TRFC 1번 노말 모드로 리플래시를 1번 수행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오히려 노말 모드가 더 금방 끝난다. 그래서 FGR 모드로 리플래시를 하게 되면 총 리플래시 타임으로 계산을 했을 때 결국에는 TRFC 1번의 총 리플래시 타임이 TRFC 2번의 총 리플래시 타임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 FGR 모드를 그러면 왜 쓰느냐? FGR 모드를 왜 쓰냐면은 어쨌든 이 뱅크에 리플래시를 걸게 되면은 이 뱅크에 대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RFC 타임 동안 뱅크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하지가 못하고 병목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FGR 모드의 RFC2로 하면은 이 단순한 리플래시 시간 자체는 TRFC 2번이 어쨌든 TRFC 1번보다는 빠르게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오버헤드를 포함하더라도 얘가 지금 절반 값이잖아요. 여러분들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죠. 오버헤드가 상수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리플래시 타임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RFC 2번의 속도가 RFC 1번보다는 그래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FGR 모드에서의 RFC 속도는 그 리플래시 타임이 절반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에 뱅크에 접근을 못하는 시간이 절반 값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목이 TRFC 1번을 쓸 때보다 줄어든다는 거죠. 이 장점 때문에 이 FGR이라는 모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FGR 모드는 사실 DDR5 이전에도 있던 모드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방식에서 발생하는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FGR 모드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향상된 DDR5에 와서 추가된 기능이 뱅크별로 리플래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뱅크별로 리플래시하는 방법을 TRFC 세임 뱅크 또는 TRFC 퍼 뱅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오버헤드는 포함돼요. 한 개의 뱅크 리플래시하는 시간 플러스 C 오버헤드.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인텔에서 사실 쓰는 거는 요 방식입니다. 요 방식, 최신 방식. 이 뱅크별로 리플래시 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이 TRFC 올뱅크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인텔에서 쓰는 방식하고 이번에 AMD에서 추가된 방식은 TRFC 올뱅크 플러스 TRFC 세임뱅크 또는 TRFC 퍼뱅크 요렇게 쓰는 방식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AMD에서는 모든 메인보드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ASUS에 이번에 추가된 메뉴를 보면은 이 노멀 모드, 이 순수하게 일반적인 리플래시 방법을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FGR 모드를 쓰는 방법만 사용 가능하도록 또 옵션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믹스드 모드라 그래서 요 방식까지, 요 최신 방식까지 쓰는 거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요,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이 병목 차원에서만 접근을 할 때 이 병목이라는 거는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중요한 경우, 레이턴시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믹스드 방법이 제일 성능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FGR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노멀 방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게임을 할 때 게임에서 상시적으로 메모리에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가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놀고 있으면은 이 메모리의 뱅크가 액티베이션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리플래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플래시 명령이 떨어졌을 때 보통 액티베이션이 나면은 리플래시가 캔슬되고 밀려요. 그래서 지금 사용되지 않는 뱅크는 리플래시 들어가고, 사용되는 뱅크는 그 다음 번호로 밀려가지고 총 8192번 내에 64ms 이내에 리플래시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16개 로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액티베이션 된 로우에는 다 최대한 리플래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RFC 1번하고 2번은 거의 비슷한 값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RFC 1번하고 2번이 리플래시 속도 차이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실제로 오버클럭으로 타이밍을 조여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1번으로 쓸 때랑 2번으로 쓸 때 거의 차이가 없고, 그냥 제덱 표준상 1번의 표준값이 2번의 표준값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순정 상태이고 오버클럭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RFC 1번도 2번만큼 조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버클럭 영상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타이밍이 이 RFC 1번을 세팅할 때도 거의 이 RFC 2번에 준하는 같은 값으로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RFC 퍼뱅크 또는 세임뱅크는 RFC 1번보다 대체적으로 30나노세컨드 정도 줄여서 넣으면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30나노세컨드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결국 이 오버헤드 비용이 높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메모리에서는 이제 소위 메모리 적중률, 그래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필요한 데이터가 뱅크가 잠겨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할수록 요런 방식으로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풀로드에 가까울수록 로드가 풀로 걸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리플래시하는 시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 RFC 1번을 쓰던 RFC 2번을 쓰던 RFC 세임뱅크 혹은 퍼뱅크를 쓰던 간에 메모리가 풀로드에 걸리면은요, 모든 뱅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리플래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리플래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뱅크는 결국에는 리플래시 하는 시간 내에는 못 써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총 리플래시 타임이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총 리플래시 타임이 적은 거는 결국에는 TRFC 1번이 제일 리플래시 타임이 적고, 그 다음에 TRFC 2번, 그 다음에 TRFC 세임뱅크 또는 퍼뱅크가 각각 뱅크에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높기 때문에 결국 이 리플래시 타임은 요런 순서가 되죠. 결국 요런 순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성능 차이로 보면은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성능 차이를 볼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좋냐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사실 메모리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과 그 다음에 병목이 생길지 사람 레벨
레벨에서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메모리가 데이터 뱅크에 접근하는 속도와 리플래시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노세컨드 단위로 작업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결국 인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이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예요, 케바케.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특정 프로그램 A를 많이 써요. 게임이든 뭐든 특정 프로그램 A를 많이 쓰는데 이 특정 프로그램 A를 쓸 때 뭐 믹스드 모드, 그 다음에 FGR 모드, 그 다음에 노멀 모드 이 세 개를 모두 돌려봤을 때 절대적으로 믹스드 모드가 성능이 잘 나온다. 그러면은 믹스드 모드로 쓰면 됩니다. 특정 프로그램 B라는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는데 노멀 모드가 절대적으로 성능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건 노멀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뭐 해보니까 어떤 거는 FGR이 잘 나와. 그러면 FGR을 쓰면 돼요. 그럼 내가 많이 쓰는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때 이 세 가지 케이스의 벤치를 따서 어떤 케이스의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그걸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성능이 제일 잘 나오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 이 퍼뱅크 세임뱅크라는 이 방식이 나온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병목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방식 중에 하나고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최신 방식이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으니까 이 기술이 나온 걸 거거든요. 뭐 기술이라는 거는 가장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믹스드 방식으로 쓰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래서 인텔 방식이랑 AMD 방식이 이제는 거의 동일하게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지금까지는 AMD 시스템에서 RFC 입원하고 세임뱅크는 안 쓰니까 뭐 최소값을 넣어도 된다 이렇게 언급한 영상도 있지만 쓰진 않지만 어쨌든 뭐 160, 130 나노세컨드 혹은 130, 100 나노세컨드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이닉스 기반입니다.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이나 아니면 마이크론 메모리 같은 경우 리플래시 타임이 굉장히 높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경우고 아무튼 하이닉스 기준으로 따지고 들면은 대부분 리플래시 타임을 RFC 1번하고 2번을 같게 가져가면 된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튜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메모리 타이밍을 조이일 때는요 대부분 사용 가능한 최소 값으로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조이는 게 목적에 있기 때문에 뭐 RFC 1번을 쓰던 2번을 쓰던 SB 뭐 PB를 쓰던 그냥 조일 때까지 조여놓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동작하는 범위 내에 가장 작은 값을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FI라는 리플래시 주기 타이밍도 결국에는 리플래시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 길게 가져갈수록 리플래시를 적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제덱 표준의 64ms 내에 모든 로우가 리플래시 돼야 된다는 건 표준이고 메모리마다 이게 특성이 달라요. 메모리마다 이 내부에 있는 셀에 있는 값이 소실되는 속도를 유지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TREFI라는 이 리플래시 주기 타이밍은 결국 수율빨입니다. 수율빨. 수율에 따라서 이걸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리플래시 주기 그러니까 그 값이 소실되는 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 리플래시 주기가 타이트하게 잡지 않으면은 데이터의 무결성이 손실될 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리플래시 과정을 단축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국 메모리 쿨링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수율빨도 수율빨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무지성 65535 이렇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온도 꽤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텔에서는 이거 2배로 들어가거든요. 13만 이것도 13만 쓰고 싶으신 분도 온도 신경 잘 쓰셔야 될 거예요. 이 무지상 최대값 안 들어가는 메모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 맥스 값이 들어가는 메모리가 오히려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이거 최대값 때려 넣지 마시고 수율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간에 한번 쉬고 왔거든요. 딸내미 육아를 해야 돼서.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녹화하는 건데 요런 해외 채널이 있습니다. 빌드조이드라는 해외에서의 하드코어 오버클럭킹을 다루는 채널인데
성향상 제 채널이랑 비슷하고 저보다 더 하드코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채널을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제가 녹화 시점 기준으로 9시간 전에 이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3일 전에 이런 것도 올라오긴 했었네. 이 영상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어차피 제가 보시면 안 봤죠? 안 봤는데 요거는 좀 봤어요. 요 왜 봤냐면 여기 각 세팅 값에 대해서 테스트를 다 하셨더라고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믹스드 모드일 때, 노말일 때, FGR일 때 성능이 각각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값을 비교를 한 게 있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론은 그냥 제 거 보시면 되고 여기 제일 왼쪽이 이게 순정 상태에서 보시면 RFC 1번 값이 굉장히 높은 게 보이죠? 근데 이 빌드 조이도 아마 알 건데 1번하고 2번 값을 거의 비슷하게 가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RFC 1번, 2번을 똑같이 세팅을 하고 테스트도 돌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REFI 타이밍을 11677일 때랑 그걸 2배로 뻥튀기 했을 때 성능 차이도 한번 비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제일 오른쪽은 뭐냐면 REFI를 최대값으로 넣었을 때에 대한 테스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보시면은 결국 결론은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요걸로 결론이 나실 거예요. 물론 내가 요걸 볼 때 내가 쓰는 프로그램에서는 요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런 게 있으면은 뭐 그걸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요 결과값까지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그 빌드조이드라는 사람이 하는 말하고 제가 하는 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공부하고 이거를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지식이겠죠. 둘 중에 뭐가 옳은지는 뭐 저보다 더 전문가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분이 글로벌하게 볼 때는 저분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그분 말을 따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따로 공부를 한 거고 저분은 저보다 더 경력도 기시고 채널도 더 크시고 세계적 글로벌한 인지도나 이런 것도 더 있으신 분이니까 컴덕이라면 저 채널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영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빡세면 요새 AI 잘 돼 있잖아요. 분석 맡기세요. 그러면 쫙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용 좀 어려웠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여러 번 돌려보셔도 되고 이 메모리 내부 동작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버클럭 하시는 분도 여기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TRFC 1번하고 2번 같은 값 넣고 RFC SB나 PB를 조금 낮은 값 넣으면 된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제일 좋냐? 케바케다. 그냥 내가 쓰는 거에 성능 잘 나오는 거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